상태가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지금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량 해고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해고라고 안 하죠. 희망퇴직이라고 하죠. 근데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 거가 오늘 저녁에 임장 때도 뭐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예전에 그 희망퇴직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희망퇴직하고는 어제 그 임장 오신 분들은 이 부분 얘기 들었지만은 국내 카드사 중에 일부가 희망퇴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카드 업황 전반에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카드인데 카트라고 써있네요. 여기 이 명기자가 아닌가 보네. 명기자 같았으면은 이거 안 틀렸을 텐데. 카트 업황이 전반이 침체 우려되는 가운데, 카드 업황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가 되니까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올해 이익금 2020년에 폭발적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액, 그걸로 인한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난 걸 가지고 요번에 퇴직금, 위로금 등을 편성해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카드가 20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고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요 포인트가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예전하고 상황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망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정부 개입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금. 아직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네요. 지금 위로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연습을 더 해야 되겠어. 여기 지금 봐보시면은 여기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주는 방식이 올해 벌은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적 동작이죠. 예비적 동작. 예비적 동작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비적 동작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졸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좀 쓰는 거예요. 예비적 동작. 지금 예비적 동작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기업들은 예비적 동작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기업들은 예비적 동작을 취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양극화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양극화. 왜냐면 기업들은 계속 예비적 동작을 취하니까는 계속 흥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예비적 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출도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더 계속 망하는 구조에 이르르고 여기는 계속 탄탄한 구조에 이르르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비적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면 우리도 예비적 동작을 취하는 게 맞아요. 예비적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미 예상됐던 개인들처럼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예비적 동작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봐보시면은 이 희망퇴직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2017년에도 8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그렇고 은행들의 지점들을 계속 폐쇄를 하고 있어요. AI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도 인건비도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 낮추기 위해서도 지금 인원을 감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축들이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권이 지금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강약의 정도가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 친기업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의 체질을 개선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2020년, 22년에 답을 줬어요. 왜? 본인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흐를 거에 대해서 이미 수년간, 단연간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에도 민주당도 눈치를 보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렸고요. 정권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최저 세율이 10%였는데 9%로 다운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 합의를 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개인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생존이죠. 생존.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모먼트님,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을 하려면 1번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다. 2번 잘하는 거를 한다. 3번 어려운 거를 도전한다. 4번 네 가지로 답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생존입니다. 생존. 일단 2번부터 해서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거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거고요. 잘하는 거 하고 잘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 돈도 있고 밸런스도 유지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려운 것도 도전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무모하지만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백그라운드에 받쳐진 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4번은 먼저는 아니란 얘기죠. 잘하는 게 없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모먼트님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은 어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계획을 세우면 일찍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움직입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거랑 맞는 거를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거에 제일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장은 꾸준히 하시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꾸준히 하고 움직이고. 모먼트님한테 맞는 게 임장이에요. 임장. 제가 봤을 때는 모먼트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먼트님의 3번 뭘까? 모먼트님의 3번 상대적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서.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못하는 거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했으면 싫은 소리를 해요. 싫다고 하고 나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지금 3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먼트님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모먼트님 같은 게 제일 잘하는 게 꾸준하게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는 계획이나 전략에서의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가장 취약한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못하는 거를 선택하면은 리스크가 있죠. 우리가 모두 다 걱정하는 유아크가 된 것처럼 이것도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성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꽃길님이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거를 살아나야죠. 살아나고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일을 벌려놨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행동은 빠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기에는 계산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질 못하기 때문에 모먼트님은 적합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나의 가장 취약점이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어, 여기 진짜 모두 다 희망 회로를 돌려주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부의 꽃길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계획성 있고 정밀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젊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 예,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일어날 때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하고 가장 못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요즘에 진짜 많이 다니죠. 근데 이제 앞전에 다니던 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의 위주로 다녔다면은
지금 뭐 임장 다니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관심에 놓았던 내지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들도 강제로 보면서 이제 뭔가를 넓혀가는 구조에 이르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보석별님이 지금 나왔으니까 보석별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석별님 같은 경우는 어, 지극히도 직업적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직업적인 영향으로 내가 뭔가를 바꿔줘야 되겠다. 뭔가를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어, 오늘 반성과 성찰인가요? 아닌데.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석별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루틴을 잡고 정리를 하는 거를 잘할 수 있었는데 그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만 기록만 잘 해도 뭔가 되지 않을까?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내일 다음 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내지는 싸웠던 날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좋았던 날의 기억을 살펴보면서 다시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오늘 싸웠으니까는 얘기하고 또 내일은 갑자기 좋아졌으니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명동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보석별님은 그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두 번, 세 번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보석별님. 그렇죠. 우리 아들을 남의 아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도하게. 근데 관찰일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잘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이 맞죠? 관찰일기 잘 쓰시잖아요. 자, 이렇게 봐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일이 그런 일이라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는 작은 거 하나도 행동 하나도 그게 계속 보이죠. 아, 이분은 이런 게 되게 잘하는구나. 아, 이분은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연회색, 브라운. 아, 힘든 분이에요, 저랑. 예, 연회색이랑 브라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하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은 어, 생각을 잘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생존의 방법 각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방법.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쓴 게 없어지거나 없어질 위기의 것들. 이 얘기도 한 번은 얘기는 했었죠. 우리 톡방에서.
근데 지금 진짜 없어지거나 없어질 위기의 것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균형이 맞춰질까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균형이 맞춰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가 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봐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더 많은 예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서비스 고용 부분이 문제가 지금 큽니다. 사람이 직접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를 잡는다는 거가 금리를 올려서 그거를 소비 수요량 자체를 줄여서 그거에 대한 가격 오르는 거를 좀 방어를 좀 해보거나, 화폐 가치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물가 안정을 해보거나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고용은,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는 거는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 구조 때문에도 그렇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아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명예퇴직도 있지만은, 제일 큰 요번에 코로나 때 문제 심각했던 게 뭐냐면, 택시기사들이 임금이 높아지는 배달기사로 이동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또 배달 쪽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택시기사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요 틈새에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면, 회사 택시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배달 기사로 갔는데, 회사 택시는 배달 기사로 가버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회사 택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달 기사로 갔다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기사들이 부족하니까 개인 택시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개인 택시 이거 매매하는 이 한 대 면허를 취득하는 거에,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지금 1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억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